어리고 돈 많고 키 크고 외모도 더 나은 영식보다 광수에게 끌리는 이유는 광수의 매력과 성향에 있습니다. 광며든다. 광수에게 스며든다. 여자들은 17기 광수가 재밌다고 하는데 왜 재밌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다고 함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모두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죠. 재밌다고 함은 일반적으로 개그맨처럼 과하게 배꼽을 잡고 웃긴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이쁜 얼굴이 재밌다고도 하고요. 광수가 재밌다고 하는 점은 여유로움과 차분함, 그리고 유한, 리더십, 이해심, 그리고 티키타카가 잘 되며 자기가 자유롭기에 남들에 대한 이해심이 큰 것입니다. 숨막히게 안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착을 원하는 여자들에게는 광수의 자유로움, 불안정을 추구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것은 여자에게도 같은 불안감을 심어주게 되어 별로입니다. 그러나 광수는 가식이 없고 솔직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상대에게 잠깐 끌려 단순히 한번 안아보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상대에게 무례하고 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자신의 집안 제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상대방이 자신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도 꼭 확인합니다.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상대에 대한 진심이 있기에 이런 표현 자체로 그 사람이 어떠할 것이다 단정 짓는 건 오만과 편견이죠. 결혼 사기 뉴스를 보았거나 하룻밤을 위한 가식적인 스윗함을 느껴본 여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진실 판단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싸가지 없게 말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과 사탕 발린 말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놓고 보자면 전자가 낫습니다. 순자가 어리고 돈 많고 키 크고 외모도 더 나은 영식보다 광수에게 끌리는 이유는 광수의 매력과 성향에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많이 보지만 여자는 남자의 외모보단 성격을 많이 봅니다. 기본 외모만 넘어가면 누가 자신과 성향이 맞는지, 같이 있을 때 기분이 좋은지, 같이 있을 때 편안한지, 이와 동시에 긴장감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비언어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잘 꿰뚫어 보기에 한눈에 간파되는 남자들에게는 매력을 못 느낍니다. 가식적이고 포장된 스윗함, 별로 세지 않은데 상남자인 척하는 남자들 다 알아봅니다. 광수는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없고 자연스럽습니다. 무의의 경지라고도 하죠. 이건 노자의 사상인데 인간의 지식이나 욕심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여기고 자연스러움을 최고의 경지로 보는 것입니다. 순자도 광수와의 데이트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광수를 선택한 자체가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을 하지는 않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좋아한다고요. 노자가 말했습니다. 남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의 힘을 매번 100%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70에서 80%의 힘으로 오래 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참 지혜라는 것이죠. 이처럼 최근 트렌드도 화려함에서 평범하고 실용적이고 편안한 것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자가 말한 게 삶의 정답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도 항상 변하고 각자의 삶의 방식도 있으니까요. 순자가 광수와의 데이트를 결정하고 나서 일편단심이었던 영식에게 뒤늦게 알려주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순자가 성결정 후 통보를 영식에게 하니 영식은 기분 나빠하고 인터뷰에서도 화난 게 느껴졌습니다. 영식이 순자에게 정말 잘해줬죠. 영식의 디테일함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고 섬세한 것은 칼 같은 거라 스스로 엄격하기에 상대방이 나와 같은 수준의 디테일을 보여주길 바라진 않지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수준의 디테일을 모르고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기준에서 선을 넘는 것, 결정 후 통보가 잘못된 걸 모르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되어야 관계 진전이 되는데 상대방이 너무 안 되니 순자에게 실망하고 영식 스스로도 서운한 거죠. 순자 또한 영식의 예리한 칼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순자는 처음에 영식과 데이트에서 말했듯이 예민하지 않는지 물어보았고 영식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했죠. 순자는 이런 것들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식의 디테일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작전인 면도 있습니다. 단순히 연애 시작 전 잘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순자도 마케터인데 겉포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삭할 것입니다. 유혹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디테일한 스윗함이 영식의 일상이더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순자는 영식의 기대에 못 미칠까 걱정을 해야 하고 영식은 순자에게 계속 실망할 거니까요. 그리고 작전이 맞다면 상대가 미끼를 물면 영식의 디테일함과 스윗함은 겉포장일 뿐이죠. 그러나 광수였다면 분명 순자에게 누구한테 데이트권 쓰든 상관없어 라며 그 이야기에 관심 자체를 안 줄 겁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 너도 그렇겠지. 그리고 나는 강요하지 않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고 믿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것. 그것이 무위의 경지죠. 자유롭고 도전적인 사람은 이런 무위의 경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순자가 광수에게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끌린다고 말은 했지만 이 둘은 이런 결이 같습니다. 그리고 광수는 츤데레 스타일이죠. 츤데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츤데레와 만나보면 심리 싸움이 치열하죠. 층층거리고 놀리며 관심 없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진심이 확 느껴집니다. 비언어적인 것, 심리적인 것들을 남자보다 잘 느끼는 여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죠. 츤데레는 겉으로 무뚝뚝하고 거리를 두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줍니다. 인기 많은 유형인 다정한 스타일, 박력 있는 스타일보다 츤데레가 더 인기가 있으려면 목적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성을 간파하면 다정한 건 가식적으로, 박력 있는 건 폭력성으로 보입니다. 츤데레는 직접적이지 않아 초단기 만남에서는 불리한 전략이지만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이 기술은 진정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연기를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모두 다 간파하기 때문이죠. 진정성은 드러나는데 애매모호하게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유혹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